자, 가끔씩 제가 소개를 드리는 분이에요. 전영준. 푸른한국닷컴의 대표입니다. 이분이 정치판에 굉장히 오래 있었다 보니까 좀 아는 게 많아요. 정치 전문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SNS와 유튜브에 대해서 쭉 히스토리를 설명을 했는데 정말 괜찮아요. 이 얘기가. 그래서 제가 이 글을 한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재밌습니다. 이 내용. 굉장히 재밌습니다. 정치인과 SNS. 지난 2007년 이후 2012년까지는 SNS는 트위터가 대세였습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트위터가 거의 웬만한 정치인들은 트위터를 했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당대표도 트위터를 열심히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트위터가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남다르크님 오셨네요. 잔다르크님도 오셨고요. 여야 정치인들에게 트위터 팔로우 수가 SNS 능력 평가 기준이 되었다. 실제로 그랬었습니다. 2010년 당시 내가 아는 한나라당 정치인은 최고의 SNS 전문가였다. 정치인이 SNS에 너무 함몰되면 안 된다고 하면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했다. 그는 결국 2012년 총선에서 낙선했다. 내 말 안 들고 낙선했어.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2012년 대선 SNS를 달궜던 투표 동료 등으로 15년 만에 75.8%라는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다. 높은 투표율에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지지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SNS 세상은 환호했다. 기억나시나요? 2012년 대선? 이때 SNS나 인터넷에서는 당연히 문재인이 이길 것처럼 커뮤니티만 봐도 인터넷 세상에서는 완전히 이건 문재인이 이기는 판으로 보였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SNS 이용자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죠. SNS의 최고 전문가라고 자부하던 문재인은 충격을 받았고 인터넷과 SNS에서 벗어나 오프 세상으로 다시 나왔다. 문재인은 박근혜한테 지고 난 다음에 정신을 차리고 사색하고 공부하고 토론하고 지지자들과 여행을 다니고 숲을 만들어 나갔다. 이거는 지금 우파 정치인들이 배워야 될 부분입니다. SNS 정치도 좋지만 오프라인 정치도 정말 중요하다. 실제 스킨십을 하는 정치가 정말 중요하다. 심지어 문재인은 집사람을 광주로 내렸습니다. 거기서 상주하면서 목욕탕 가고 시장 가고 하면서 땀 흘려서 먹고 사는 민초들의 땀 냄새를 맡았습니다. 정말 소박한 행보를 보였어요. 문재인도. 지지자들도 온라인에서 벗어났습니다. 광장으로 나갔고 생활 속에 파고들면서 새를 만들어 갔습니다. 다음 대선에선 우리가 반드시 이기자. 이렇게 새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갔어요. 한물간 온라인 세상에서 우파는 아직도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한물 같다는 말에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황교안과 나경원은 유튜버들과 희희락락했다. 황교안과 나경원이 지금 유튜버들과 어쩌고저쩌고 한 거는 세상 물정 모른다는 말이 정확한 표현이기도 한데 잘 몰랐습니다. 저도 나경원 의원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이분이 유튜브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황교안은 더 했겠죠. 나경원도 그 정도였는데 당 지도부를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자유한국당 당 지도부를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이 사람들은 유튜브나 SNS에 대한 이해가 낮다는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세상 물정을 모른다? 이런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SNS는 정치인들에게는 돈 안 들이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홍보할 수 있으니까 매력적이다. 쉽다. 편하다. 편리하다. 아무 때나 그냥 글 써서 올리고 영상 올리면 되니까. 그런데 트위터의 팔로우 수가 페이스북의 좋아요 수가 지지자로 착각하게 되고 그것을 여론이라고 착각하게 돼서 현실 감각이 떨어져서 판단력이 상실된다. 이것은 정말 우리 우파들이 명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문장 정말 중요해요. 이 네 줄. 이 글의 클라이막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트위터의 팔로우 수, 페이스북의 좋아요 수가 지지자로 착각하게 되고 이것을 여론이라고 착각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현실 감각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상실이 됩니다. 하나 덧붙여서 우파 유튜버의 조회수, 우파 유튜버의 좋아요 수 이것을 보고
일반 국민들의 여론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거. 정치인들도 이것을 착각하면 안 되고 지지자들도 착각하면 안 돼요. 우파 유튜브 세상에 갇히게 되면은 진짜 세상과는 떨어지게 돼서 현실 감각이 없어서 오늘날 대한민국 우파들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파들의 모습 왜 이렇게 됐느냐? 우파 유튜브에 너무 빠졌어. 저도 뭐 유튜브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좀 그렇습니다만 현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유튜브가 별로 없어요. 뭐 재방송 정도? 뭐 한 몇 개 안 됩니다. 오히려 엄청나게 좋아요가 많고 구독자 수가 많은 우파 유튜버들은 현실감이 별로 없어요. 그냥 우파들이 듣기 좋아하는 얘기. 우파들에게 희망 고문, 행복회로 하는 방송일수록 인기가 많고 조회수가 높고 구독자 수가 많아요. 진실을 말하면 진실이 재미가 없죠. 드라마를 만들고 사기를 치고 헛된 희망을 심어주고 요게 즐겁고 행복하고 그러지 저처럼 있는 그대로 현실을 말하면 재미가 당연히 떨어지죠. 픽션보다 논픽션이 현실보다 드라마가 훨씬 재밌죠. 이것을 우리 우파들이 명심을 해야 된다. 하루 종일 좋아요 숫자 쳐다보고 자기 칭송하는 댓글에 희희락락하면 사람 만나는 게 귀찮아지고 바른 소리가 딴 나라 이야기로 들리게 됩니다. 진짜 세상을 보지 못하고 인터넷에 갇혀있게 돼요. 미래통합당이 총선에서 패배할 것이라고 다들 얘기를 하는데 현실에서는 SNS와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보면 미래통합당이 압승할 것이다. 최소한 150석이다. 180석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완전 아유 정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우파들이. 이 거짓말에 취해서 거기다가 올바른 이야기는 거짓이라고 하고 있어요. 진짜 있는 그대로의 얘기. 저 같은 얘기. 제가 진실을 말하면 너는 왜 내부 총질하냐? 너는 왜 애가 비관적이야? 이런 얘기를 해요. 진실을 말하는데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하면 거짓말이래. 내부 총질이래. 너 같은 방송은 하지 말래. 거짓말하는 방송만 남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행복회로만 열심히 날리고 말이 되든 안 되든 그러기를 원한다. 지금 우파들은 상당수가. 이번 총선에서 극우 유튜버들과 태극기 세력들에게 사랑받던 정치인들은 모조리 다 공천에서 탈락되거나 낙선했다. 우파 유튜버들이 찬양하던 사람들 다 떨어졌다. 지금 이번에. 정말 슬프게도 그 중에는 김진태, 전희경, 주광덕, 정미경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황교안 이런 사람들 다 떨어졌습니다. 우파들 현실감 없는 방송하던 이런 사람들한테 빠져갖고 조금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별로 기분은 안 좋아. 좀 짜증이 날 수도 있어. 그러나 김거희 TV 같은 방송을 봐야 현실감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공중파 보기 짜증나. 나는 종편 보기 싫어. 그냥 우파 유튜브만 볼래 하면은 행복회로 방송을 본다고 하더라도 제 방송 같은 현실을 말하는 방송도 좀 봐야 현실감을 잃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맨 이상한 구독자 수 무진장 많고 조회수 미친 듯이 높은 행복회로 방송만 보면은 현실과 동떨어진 삶을 살게 된다. SNS를 하지 않던 오세훈, 김은혜 이런 사람들은 험지에서 선전을 하거나 승리했다. 오히려 유승민계 의원들도 선전했다. 유승민계 의원들 지금 이번에 선전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우파들한테 유튜버한테 욕먹어요. 우파 SNS, 우파 유튜버한테는 엄청나게 욕먹는 사람들이 오히려 선전을 하고 우파 유튜버들이 찬양하던 사람들 다 떨어지고 이게 현실이다. SNS는 정치인들에게는 홍보 수단이요. 유튜버들에게는 이익 창출의 수단이다. 정말 뼈 때리는 말이죠. 유튜버들에게는 이익 창출의 수단이다. 결이 다르다. 정치인한테는 홍보 수단, 유튜버한테는 돈 버는 수단. 결이 다르다. 이 둘이 합쳐지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다. 2012년 진보가 그랬다. 좌파들이 그랬다. 극우 유튜버들이 지난 1년간 보수우파에 끼친 영향이 크다. 뭐 극우라고까지는 할 거 없을 것 같지만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1% 태극기 세력을 결집시키고 그들을 통해 수익을 창출한 효과는 있었지만 우파 유튜버들이 돈을 번 효과는 있었지만 보수우파는 혁신은커녕
온갖 악행을 저질러서 분열의 단초를 제공했다. 오히려 우파 유튜버들이 돈은 벌었지만 혁신을 가로막고 미래통합당 혁신을 가로막고 분열의 단초를 제공했다. 오히려 우파 유튜버들이. 저처럼 혁신을 주장하는 유튜버들은 분탕 유튜버 이런 취급을 받았어요. 보수가 혁신해야 된다. 미래통합당 변해야 된다. 이대로 하면 진다 하고 말한 저 같은 방송에는 너 분탕이냐? 분열이냐? 왜 미래통합당 비판해? 이 짓을 하고 행복회로를 열심히 돌리기 위해서 떼돈을 벌고 이런 유튜버들, 이런 사람들은 돈은 많이 벌었지만 오히려 보수 우파의 혁신을 가로막았고 찬양질을 하면서 미래통합당이 못해도 잘했다. 황교안이 아무리 삽질해도 잘했다. 하면서 떼돈 벌었지만 보수 우파의 혁신을 가로막은 셈이다. 거기다가 그 사람들이 오히려 진짜 분열의 단초를 제공한 것이다. 돈을 버는 자동차 수리공을 자동차 설계자라고 착각하면 안 되듯이 돈을 버는 유튜버를 SNS 전문가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유튜버들이 진실을 말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이제는 서로 각자의 길을 가야 된다. 정치인은 정치인들끼리, 지지자는 지지자들끼리, SNS 전문가는 전문가끼리, 유튜버는 유튜버들끼리 이게 제대로 구분이 가야 다음 선거도 뭐가 된다. 그런 얘기인 거죠. 저도 이 말에는 정말 동의를 합니다. 이 얘기 중에서 사실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띡띡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은 저는 받아들여야 된다. 거의 한 90%는 정답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